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에 이어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의원에게도 고액의 후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죠. 그런데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고액의 후원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장동 개발 사업이 크게 따지면 1차, 2차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 1차는 제가 기억이 어느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한나라당 소속의 이대엽 시장이 등장을 하고 대장동에다가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겠다. 근데 그때는 사업 파트너가 성남시와 LH공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혜 개발 또는 뭐 환경 파괴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다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한 170여 명? 예, 그때 수사를 받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업은 완전히 흐지부지 없어진 걸로 됐는데 그 사업은 없어졌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게 민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 이제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고, 예.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분당 성남 쪽에 도시는 커가고 있었기 때문에 택지 개발지구로서의 가능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LH공사가 원래는 개발을 하기로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공사를 막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전에 토지하고 주택이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을 한 듯해서 막 출범한 LH공사에 대해서 민간 기업과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 기업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은 LH공사는 빠져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신영수 당시의 의원이라든가 정의수 의원 같은 분들이 나서서 국회에서도 민간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의 구성원들 중에는 저때 당시에 이제 민간 개발로 저거를 완벽하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여부로 구속 수사까지 받았던 인물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2008년, 2009년 이후로는 계속 민간 개발 쪽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당시에 예상 못했던 변수가 생긴 게 2010년도에 이제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됐던 거죠. 예.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그냥 민간의 개발을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권에서 말은 이런 거죠. 이 많은 이익을 이 민간이 가져갔는데 그럼 많은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도록 그거를 이재명 시장이 설계를 해준 거냐, 아니면 사실은 더 많은 이익을 민간이 독차지할 수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재명 시장이 이 민간 합동 개발로 일정 지분을 가져온 것이냐, 여기가 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의 의회는 또 다른 당 성남시 쪽에서 의회는 당시 이제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도 민간의 개발을 해야 된다. 성남시가 직접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2015년도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설계 사업 구상이 나왔을 때도 분양이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남시가 직접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들이 더 많았죠. 예. 그런데 지금 LH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왜 민간 기업이 겨우 수익을 내야 되는 그 사업까지 싹 쓸어가려고 그러냐라고 이제 막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겹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뇌물 아닙니까? 국회에서 막 밀어준 다음에 나중에 후원금이 그리로 막 들어가면. 그게 뭐 대가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후원금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일정 부분 로비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정도는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거는 직접적으로 했다기 뭐 정치자금법 범위 내에서의 최고의 개인 최고액을 했기 때문에 일단 표면적으로 법적으로 위반한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왜 저렇게까지 그러면 저 분들에게 고액으로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후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바는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민간 개발을 추구했던 사람이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고액 후원을 했다. 이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민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후원을 했던 게 아니냐라고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이제 50억 얘기로 넘어가자면 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대재벌 회사가 노동자가 숨졌을 때 준 것이 한 1억 한 3천 5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노동자가 숨졌을 때의 연평균 매년치를 쭉 보니까 대개 한 1억에서 1억 1천 사이더라고요. 근데 뭐 무슨 약간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50억을 생각하면 이것도 아무래도 뇌물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
국민들은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땐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이 1억 1천만 원 가량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예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빠져 있을 것이고요. 예. 평균이 1억 1천만 원이면 그보다도 못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의 목숨을 잃었는데도 1억 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의 중간 어떻게 보면 뭐 몸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년이 만으로 6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퇴직을 하면서 뭐 재난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해서 50억 원을 가량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다만 그 대가 관계라는 것들을 과연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결국 예. 뇌물이라고 하는 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어떤 대가로 이걸 지급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봤었을 때는 그럴 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만은 어느 정도 개연성은 예. 있어 보이죠. 당시에 2015년에 화천대유가 출범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정부에서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력이 있었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이걸 민간 개발로 돌려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인허가권을 가졌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고액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을 했고, 또 곽상도 의원도 역시 정치자금으로 또 후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기업의 그 여러 사람들이 해서 연간 그 각각의 그 한도에 내에서는 개인으로 할 수 있는 후원액을 최고액으로 해서 2,500만 원 가량을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누가 봐도 왜 그랬을까 하는 의혹은 분명히 드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설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와 관련된 거고, 또 하나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에게 이제 의혹의 화살이 겨누어지는 것은 도대체 화천대유라고 별 실적도 없는 회사가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자본금도 조금밖에 내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저렇게 걷어갈 수 있는 거냐, 이 선정과 공모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적어도 화천대유가 신생업체인데 여기서 수익을 많이 올렸다라는 의혹만큼은 논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SPC라고 하는 특수법인을 만들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자본을 끌어들일 때 출자를 받아서 이 법인을 만드는데 예. 거기에 자본을 지출한 그 은행 컨소시엄은 직접적으로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종의 주식회사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소유를 하고 있는 쪽과 경영을 하고 있는 쪽이 분리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돈을 쓰려면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따로 만들어서. 예. 예. 그래서 신생업체를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고요. 다만 나머지 두 곳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먼저 그 공모하는 과정에서 먼저 만들어져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 다른 곳들은 떨어졌지만 그 자산관리회사가 없었던 것이고, 자산관리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평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00점 만점에서 20점 배점이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대유라고 하는 게 분명히 신생업체였지만, 그리고 법적으로 신생업체를 만드는 게 맞지만, 그게 신생업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2008년, 9년부터 쭉 저 재당동 개발주에 예. 그 개발을 하려고 투자를 시도했던 민간 업자들이었다는 거는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결국에는 가장 초점이 되는 건 그 민간 업자들과 누가 연결이 돼서 저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도움을 줬거나 했냐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2004년부터 등장하는 이름들이 자꾸 겹치고 해서 2020년까지 오는 걸로 봐서는 대장동 땅에 눈독을 들이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탐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공모 조건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특혜를 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뽑도록 했다, 이런 거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아마 어쩌면 성남시 공무원들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손해를 계속 저쪽이 더 많이 가져가도록 짜여졌든지, 아니면은 그 중에서 누구는 혹시 또 협조한 사람이 있을지, 이건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죠. 예, 수사를 해서 밝혀내. 다만 그러나 많이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특혜다라고 하기에는 네. 뭐 이거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시점 자체가 201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저 사업을 설계를 할 때는, 구상을 할 때는 동등하게 거의 1,8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양쪽에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뜻밖에도 이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게, 우선 이쪽에 1,800을 확보한 다음에 남는 것들을 가져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남는 게 훨씬 커져버린 거거든요. 그거를 예상을 하고 저것을 선정을 해줬다면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과연 예상하고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이 건 뭐 부분은 이제 좀 경찰 조사에서 그때그때의 어떤 부동산에 관한 이런저런 전망 같은 것들도 다 소집해 보면 네. 아, 예상치 못했던 거다. 충분히 예상했는데 어떻게 보면 배임에 속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죠. 해석이 되겠죠. 예, 만약에 예상했는데 그렇게 했다면 배임이 되겠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등 야당 쪽에서는 특검을 계속 요구합니다. 경찰이나 뭐 검찰의 수사가 이제 한쪽에서는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검이 이제 나오는 전문가들에게 꼭 물어봅니다만은 특검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옳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이재명 현재 지사 내지는 지금 이제 후보로 나왔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라는 그 연결고리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수사의 대상으로 오를 수조차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특검법 자체에서 대상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는 왜 화천대유와 그때 당시 출자했던 쪽에 지분이라든가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거는 민간에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제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거든요. 네. 거기서 뭔가 연결고리가 혹시라도 있다라면 문제가 될 텐데 그걸 들여다보는 것,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어느 쪽에서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럼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데 이 사건의 의혹들을 이렇게 묶어 보면 힘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정책을 돌리면서 부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부가 집중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사회 구조적으로 큰 문제일 것 같아서 아무튼 수사에서 좀 명명백백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